이 아침의 식욕은 저희가 채워드릴 수 없습니다만 독서욕은 저희가 채워드리겠습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 권의 책을 읽어봐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셜록키언 혹은 홈즈연. 전 세계의 셜록 홈즈 팬들을 부르는 이름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오늘 읽어볼 책이 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탐정인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책인데요.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 가문의 개. 벌써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리고 일단 제가 셜록키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사실 셜록키언은 무슨 인증 제도가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거라서 네, 셜록 홈즈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저는 사실 어릴 때는 모리스 르블랑을 더 좋아했어요. 궤도 루팡. 루팡. 그래서 사실 그 파리에 갔을 때 루팡의 원작자인 그 모리스 르블랑 묘지에도 가서 참배하고 왔거든요. 아, 그게 그러셨구나.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을 분류해 보면 네. 이렇게 홈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네. 에르큘 포아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가사 크리스티에. 포아르. 네, 네, 그리고 루팡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홈즈는 약간 행동파 탐정. 그러니까 아가사 크리스티의 에르큘 포아로는 좀 그 생각하는 탐정이죠. 회색 내세포. 근데 아가사 크리스티 작품에 나오는 탐정들은 되게 말은 많고 직접 안 가잖아요. 네, 그냥 앉아서 추리하는. 네. 앉아서 네. 듣잖아요. 아, 그렇군. 네. 이러면서. 그리고 루팡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나쁜 놈들. 전 루팡 3세를 좋아했습니다. 루팡 몽키 펀치 원작의 루팡 3세. 그렇죠. 네. 저는 루팡 3세에서 나오는 후지꼬를 아, 그러셨군요. 네. 되게 특이하잖아요. 보통 탐정에서 정의를 구현하는데 네. 도둑이 주인공이 된 루팡이니까. 사실 이제 모리스 르블랑의 궤도 루팡 같은 경우는 이제 도둑이라는 그 직업이긴 합니다만 유럽의 그 전설이나 역사에 등장하는 로빈후드 같은 일종의 이제 의협심 강한 그 협객 같은 느낌으로서 이제 많이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낭만주의 계열의 어떤 소설이었기 때문에 또 유난히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사실은 이 홈즈를 만든 코난 도일의 묘지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그 모리스 르블랑 묘지 있잖아요. 네. 네. 제일 커요, 제일. 그 묘지에서 제일 커요. 그리고 거기 자랑스럽게 써져 있어요. 레종 도네르를 받은 프랑스의 작가. 탁 하면서. 그리고 그 루팡 대표작 중에 기암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기암성 있죠. 기암성의 배경이 된 성이 있어요, 프랑스에. 거기가 또 관광지여서 거기 가면 루팡 차림으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우리 어렸을 때는 마치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것처럼 홈즈와 루팡이 대결하면 누가 이겨? 이런 식의 그 의문들을 또 많이 가졌었죠. 호랑이가 네. 이기죠. 네? 호랑이가 이깁니다. 아, 그렇습니까? 체급이 달라요. 아. 그 사자보다 호랑이가 평균적으로 그 다 성장하면 이 체격이 한 2배 이상 된대요. 네. 중-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초등학생이 옆에 있으면 너 왜 이렇게 진지하니?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네요. 네. 루팡이 이겨요. 모리스 르블랑이 쓴 책에서 보면은 네. 저 셜록 홈즈 되게 바보로 나오죠. 모리스 르팡이 써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의 책은 바로 셜록 홈즈라는 거. 야, 셜록키언 분들한테 오늘 욕 많이 먹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에 동참을 했을까요? 자, 작가인 아서 코난 도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일단 이분은요. 본인이 의사예요. 여기 왓슨이 의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의사의 그 경험들을 많이 살리는데요. 1859년생이고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입니다. 의과대학에 다닐 때부터 단편 소설을 썼는데 그리고 이제 안과 의사로 개업을 했거든요. 네.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손님이. 예. 이게 그냥 보통은 그냥 일화로 말처럼 좀 약간 과장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 세무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아무 수입이 없을 수 없다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세무원이 인정하고 갔다고 합니다. 진짜 없군요, 사람이. 세무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어 본 거죠. 진짜 손님이 없는데 한 명도 없으니까 저기 식사는 하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돼.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 하잖아요. 그에게 손님, 환자가 없었다는 것이 바로 이 위대한 탐정을 탄생시켰다는 거. 그래서 스트랜드 매거진이라는 곳에 잡지에 단편을 발표했는데 그전에 장편도 있었지만 이 단편이 또 엄청 인정을 받아서 스타덤에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코난 도일은 SF 소설이나 역사 소설 같은 걸 좀 쓰고 싶어 했어요. 네. 셜록 홈즈 때문에 이게 너무 가리니까 결과적으로 셜록 홈즈를 한번 죽입니다. 죽이죠. 네, 이제 폭포에서 떨어지게 해서. 끝낸다라고 해서 끝냈는데
7년 동안 독자들이 항의를 했대요. 7년 만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7년 동안 계속 독자들이 좀 살리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어머니한테 엄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셜록 홈즈 살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상의를 했는데 그 엄마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셜록 홈즈는 왜 죽인 거니? 라고 해서 엄마마저도. 네. 그게 엄마마저도. 결정적이 돼가지고 7년 만에 다시 셜록 홈즈가 부활이 되는데요. 그리고 처음 나온 게 바스커빌가의 개예요. 네. 그런데 이 바스커빌가의 개 같은 경우는 그 셜록 홈즈가 죽기 이전에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셜록 홈즈가 부활해서 맞는 사건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네. 셜록 홈즈가 이제 죽기 전에 맡았던 네. 사건으로서 이제 묘사가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빈집의 모험이라는 단편으로 본격적으로 복귀를 하면서 또 이제 연재가 시작이 되고요. 1930년에 죽었는데 그때는 아서 코난 도일은 강령술이나 신비주의에 너무 빠져가지고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뭐랄까 이 사람 되게 합리적인 탐정을 만든 사람이 강령술 신비주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뭐지 하는 느낌을 주면서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마 사망한 뒤에 네. 그 그리움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이제 빠졌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네, 적이 마다들이 있는데. 죽었죠. 네.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똑똑한 분들이 오히려 그런 거 잘 믿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을 때 네. 그걸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강령술 같은 어떤 일종의 미신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찌됐건 이 셜록 홈즈를 만들어낸 아서 코난 도일 정말 대단한 작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추리 소설로 이렇게 분류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의 어떤 여러 미디어라든지 출판계에서는 하나의 완벽한 문학 작품으로서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장편 소설 4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바스커빌의 가문, 바스커빌 가문에게 자꾸 헷갈리는 게 예전 저희 때는 바스커빌 가의 개 이렇게 했는데 최근 번역본은 바스커빌 가문의 개 이렇게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줄거리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얘기는 그 찰스 바스커빌 경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집안에는 대대로 그 지옥의 개의 저주에 대한 설화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그 휴고 바스커빌이라는 악당인 선조가 나쁜 짓을 저지르다가 이 거대한 지옥의 개에게 물려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서양 이 전설에 따르면 그 지옥을 지키는 2마리 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바로 그 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 그렇겠죠. 네. 네, 뭐 그 목격자가 있다.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주 무시무시한 개였다. 뭐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네. 근데 이 상속인인 그 그러니까 그 물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찰스 바스커빌이 한밤중에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죽은 자리 옆에서 거대한 개의 발자국이 발견이 되는 거죠. 네. 무섭죠. 네. 이 상속인인 헨리 바스커빌이 저택과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오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 헨리마저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 헨리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서 왓슨이 동행을 하는데요. 네. 뭐 집사 부부라든가 이웃인 스태플턴 남매라든가 때마침 근처 교도소에서 도망친 살인자 등 이 수상쩍은 인물들이 주변에 막 포진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 왓슨은 이제 아주 곁에서 가까이서 관찰을 하고 홈즈는 이제 멀리서 추리를 하는데 이 왓슨의 집요한 관찰과 홈즈의 추리력으로 사건 전모가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이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또 다른 바스커빌 가문의 후손이 변장하고 이웃으로 지내면서 오래된 전설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그 범인의 이름이 바로 네. 하지만 저는 그 스포일러 담당은 이시안 씨에게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저 좀 네. 미움받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네. 뭐 요 정도면 됩니다. 네, 네. 여기서 뭐 그 범인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근데 네. 거기 작품에 이웃이 몇 명 안 나와서요. 지금 이웃이 범인이란 말 자체가 아니 근데 그게 원래 맞는 추리소설의 문법이잖아요. 그럼요. 그 유명한 추리소설의 10계명인가를 보면 네. 독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단서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네. 등장인물 중에 누군가 범인이겠죠. 그렇죠. 범인은 너무 이 안에 많으면 안 있습니다. 돼요. 그럼요. 아니 무슨 이 동네에 뭐 이소 10만 명 살고 있는데 그게 다 후보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셜록 홈즈나 왓슨이 죽였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 인물인 것인데 네. 근데 이 책의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것이 바로 그 첫 도입부였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책들 셜록 홈즈 시리즈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누군가가 놓고 간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네. 셜록 홈즈가 그 추리를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학적 사고, 이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것으로 뛰어들게 되는데 사실은 이 바스커빌 가문의 개가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전설 혹은 뭐 미신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논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도입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셜록 홈즈는 전부 다 도입부가 일단 뭔가 추리하는 걸로 놀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왓슨 대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니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근데 가끔 그러다 힘 빼기도 해요. 그 영국에서 제작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이름까지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라고 하면 명찰을 달았잖아. 라고 이야기해서 사람 기운을 빼기도 하는데 네. 바로 그것이 일종의 이 셜록 홈즈라는 캐릭터의 그 시그니처 같은 네. 예, 막 그런 장면들로 또 이 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알만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셜록 홈즈 역을 맡았던 배우들이 굉장히 많죠. 뭐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이제 드라마에서 맡았고 영화에서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네. 미국으로 옮겨가서 이제 존 왓슨을 조안나 왓슨인가요? 그 여성으로 바꿔가지고 시리즈를 했던 엘리멘트리 같은 작품에서 이제 조니 리 밀러라는 네. 배우가 맡기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자꾸 누가 보이죠? 예, 베네딕트 컴버배치로 갔다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로 갔다가 그렇죠. 장면마다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자꾸 얼굴이 떠오릅니다. 같이 영상 매체에 이 그 폐해가 있다. 저는 진짜 폐해가 뭐냐면 셜록 홈즈는 그렇다 쳐도 왓슨의 이미지가 네. 사실은 주드로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나왔던 셜록 홈즈의 영화. 왓슨이 예, 주드로잖아요. 주드로죠. 주드로인데 네. 그렇죠. 이 책 속의 이미지와는 좀 싸움도 잘하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좀 다르다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셜록 홈즈 맨날 혼내고 삐쳐가지고 가잖아요. 또 그래서 또 찾아가고 막 이러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속에서의 주인공들 이제 변주하면서 네. 오히려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져서 되게 흥미롭게 또 영상으로도 보고 있는데 두 분은 셜록 홈즈나 왓슨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셜록 홈즈, 어떤 왓슨? 예. 셜록 홈즈는 그런데 저는 약간 모 아니면 도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요. 일단 지식 같은 경우도 아는 거는 정말 많이 알고 골상학, 생물학 이런 건 전문가인데 네. 철학 이런 건 전혀 모른다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알려고도 안 하죠. 네. 네. 그리고 식물학은 몰라요. 근데 독초는 되게 잘 알아요. 이런 식으로 되게 극단적인데 그러면서도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 이렇게 좀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 좀 번역이 되고 그런 걸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 아편이 그렇게 아주 불법적인 건 아니었는지 아편 중독자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좀 요즘 다르다. 어렸을 때랑은 이미지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봤던 건 문고판이라고 해서 축약본들이었는데 맞아요. 거기 이제 소녀 문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19금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은 다 이제 걷어내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이가 들어서 다시 보게 된 셜록 홈즈의 그 전작들은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훨씬 매력적이죠. 그런가요? 그럼요. 훨씬 매력적이죠. 복합적인 인물이잖아요. KBS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손절이 빠르십니다. 아 진짜 이렇게 네. 털어내시네. 네. 저도 살아야죠. 네.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정말 이제 홈즈 같은 경우는 정말 흥미로운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되게 많은 작가들이 예를 들면 영화 뭐 감독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좀 변주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켰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 홈즈 같은 경우 그 추리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신의 은사를 모델로 했다고 하죠. 그렇죠. 에든버러의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이자 은사인 조셉 벨을 모델로 해서 그 조셉 벨이라고 하는 의사가 정말 딱 환자를 보면 그 환자의 직업, 환자의 이력, 환자의 병 이런 것들을 한눈에 이제 알 수 있는 홈즈처럼 추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코난 도일 본인의 또 캐릭터가 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나중에는 코난 도일 본인이 이제 추리를 하고 다니는 뭐 이런 사건들에서 그런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이 남고요. 그래서 이게 이 코난 도일이 워낙에 처음 만들 때는 왓슨 캐릭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왓슨 캐릭터에 본인을 더 많이 집어넣은 경우기는 하지만 이 홈즈를 보면 이 작가도 좀 굉장히 궁금하다.
그리고 특히 저는 그 조셉 벨이 엄청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의사가. 네. 그렇죠. 실제의 인물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지 네. 굉장히 근데 궁금해지기도 정말 하죠. 재밌었던 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심령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작가 본인이 나중에 심령술에 빠지게 되고 정말 비과학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빠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썼던 그 홈즈가 등장하는 추리소설에서 여전히 홈즈는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그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흡혈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흡혈귀 따윈 없다 이러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홈즈가 치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리고 실제 이 바스커빌가의 가문의 개에서도 보면 이게 굉장히 약간 호러물 같고 네. 조금 굉장히 이제 비이성적인 어떤 그 진짜 전설이 작동할 것 같은데 거기서도 그렇죠. 정신줄을 놓지 않는 유일한 인물이 또 홈즈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실 이제 분위기는 약간 고딕풍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정말 아서 코난 도일이 그렇게 프로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홈즈라는 캐릭터가 워낙에 완성이 되어 버려서 이 작가와는 또 별개로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그런 캐릭터였던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홈즈에게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지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그렇겠네요. 이 아서 코난 도일이 이제 강령술의 그 경도당에서 여기서 이렇게 신비로운 걸 막 이렇게 쓰고 있으면은 홈즈가 이봐 그건 내가 아니잖아 라고 말을 건네오는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이봐 그건 자네 사생활이고 이건 나의 세계란 말이야 라고 말을 거는 듯한 이걸로 영화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아서 코난 도일과 홈즈가 둘이 등장해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사실 이제 영미 문화권에서 이 셜록 홈즈에 대한 캐릭터는 배우라면 한 번씩 꼭 해보고 싶은 배역이기 때문에 뭐 당대 최고의 이제 배우들이 연기를 했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 중에 하나가 그 셜록 홈즈의 마지막 날들을 이제 기록한 영화가 있어요. 기록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상상해서 쓴 만들어낸 영화인데 그 이안 맥켈런이라고 하는 그 엑스맨에서 왜 매그니토로 나오는 그 나이 드신 배우 그분이 말년에 셜록 홈즈를 연기하는데 실제로 셜록 홈즈가 나이를 먹었다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주 멋진 연기를 보여줬던 기억도 납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자, 오늘의 책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의 가문의 개 읽어보고 있습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는 이제 친구인 왓슨이 1인칭 관찰자 형식으로 이제 사건을 기록하는 내용인데 홈즈의 시점이 아니고 또 3인칭 시점이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조연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1인칭 시점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이게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전에 위대한 개츠비 같은 작품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서술이 돼 있어서 되게 그 독특한 어떤 기술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저는 진짜 절묘한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왓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네. 이 홈즈의 시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홈즈는 너무 빨리 진실을 캐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홈즈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중간에 이미 밝혀져 버리죠. 이 작품들 가기 전에 책이 그럼요. 시작되기 전에 범인은 이 사람이군요. 바로 그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 작품들 보통 보면은 홈즈가 이게 아마도 나중에 모든 추리 소설들의 이제 원형이 아닌가 싶은데 마지막에 딱 얘기하잖아요. 계속 자기만 알고 있다가 마지막에 자 비밀은 이렇습니다. 범인은 바로 너다. 약간 이러면서 얘기를 이제 풀어가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파티하듯이 자 그러면 거실로 다 모이시죠. 그래서 그게 그 소년탐정 김전일 만화에 보면 김전일이 꼭 거실이나 식탁에 모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런 추리소설의 오마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을 좀 주기 위해서는 일단 홈즈가 하자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거기다가 이 왓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이 사건들의 전모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들에서 홈즈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독자가 먼저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독자가 동시에. 그래서 홈즈가 나중에 쫙 추리를 했을 때, 나 그 얘기 앞에서 들었는데 왜 나는 그 생각을 못했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나중에 홈즈의 결론을 보면서 독자가 나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혹은
그 생각도 못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것도 또 왓슨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홈즈와 같이 또 모험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한. 맞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서 내가 왓슨이 된 듯한 기분으로. 네. 네. 그래서 아가사 크리스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추리 소설은 독자와의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정보를 다 줄 테니까 독자가 먼저 맞추면 내가 진 거고 마지막에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라고 독자가 얘기하면 이제 작가가 이긴 거다. 네. 라고 이건 게임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아, 게임이자 팔리냐 안 팔리냐의 문제다. 알아. 저는 작가하고 게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작가가 나중에 알려주겠지 뭐 약간 이러면서 읽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그래서 그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몰스 르블랑의 뭐 그 루팡, 그래서 루팡 시리즈나 이제 셜록 홈즈 시리즈들 참 재밌게 봤는데 아가사 크리스티는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살인을 너무 뭐라고 할까요? 게임으로 다루는 듯한 사람의 어떤 죽음이 있은 뒤에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만 집중해서 일종의 그 힌트를 주고 게임하듯이 네. 퀴즈를 풀듯이 하는 그 방식이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이 작품들은 네. 사실은 추리 소설이기도 합니다만 그 안에 어떤 인간 내면의 어떤 어두운 욕망이라든지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도 그래서 이 작품을 오늘날 걸작으로 뽑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찾아봤더니 그 경쟁 관계에 있는 프랑스에서 선정한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문학 100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니 궤도루팡에서 박사를 낼 때는 언제고 가장 위대한 작품 100선에다가 셜록 홈즈를 어떻습니까? 이 작품이 이제 걸작으로 뽑히는 이유를 좀 먼저 그 들어본다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아가사 크리스티 팬 여러분, 이것은 공식적인 저희 입장이 아닙니다. 나도 빨리 손절해야겠어요 여기서. 배움이 빠르시네요. 그럼요. 일단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또 그렇게 됩니까? 네. 어찌됐건 자 네. 바스커빌 가문에게 이 소설이 이제 그의 작품들 중에서 아서 네. 코난 도일의 작품들 중에서 유난히 이제 칭송받고 또 세계 문학 팬들조차도 이 추리 소설은 정말 문학의 어떤 경지에 올라간 책이다. 네. 라고 이야기할 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미 테디가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안에 동기가 있는 거죠. 아까 살인을 되게 게임처럼 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살인이 그냥 하나의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셜록 홈즈를 보면 가령 이제 장편을 봤을 때 거의 반 정도가 그 추리를 하는 과정이고요. 반이 그 과거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인을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반을 가지고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살인까지 이를 때는 그 동기나 이런 것들이 인간 내면의 어떤 욕망 그리고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한 살인까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들 단편에서도 누군가 누구를 죽이면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요. 게임하듯이 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면. 그래서 역시 소년탐정 김전일 보면 두 권으로 책이 나오면 한 권은 추리를 얘기하고요. 한 권은 왜 그 사람이 살인에 이르렀는지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살인까지 이르는 어떤 인간의 욕망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게임만 하는 그런 건 아니었다. 그래서 좀 더 와닿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절묘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좀 봤어요. 절묘하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 비과학적인 호러의 영역과 과학적인 추리의 영역을 계속 오가고 있어요. 오가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독자들이 그런가? 아닌가? 약간 이러면서 따라갈 수 있게 오가고 있는데 그 균형을 정말 다 잘 잡으면서 그 두 가지의 체험을 다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절묘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관계가 없어 보이는 몇 가지 이야기를 얽어나가는 솜씨가 진짜 절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이제 문학에서는 플롯 구조와 이제 복선 구조를 아주 절묘하게 쓰고 있다. 네, 왜냐하면 정말 너무너무 상관 있어 보이는 이야기가 사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고 너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집사 부부가 아주 수상하게 나옵니다. 집사 부부가 아니에요, 그럼. 한밤중에 네. 수상하게 나오면 아닐 것 수상한 같아요. 사람 본인이 아니다. 엄청 한밤중에 촛불을 들고 황야를 향해서 이렇게 막 촛불로 신호를 보내는 이런 장면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정말 너무 당연하게 사람들은 너무 수상해. 하지만 뒤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닐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정말로 이제 이 이야기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 탈옥범이 이 집사 부부의 부인의 남동생이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굉장히 상관없는 이유였거든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 상관없는 이유가 나중에 이 탈옥범을 정말 이 헨리 바스커빌로 오해를 하고 죽이게 되면서 살인을 죽이게 되면서 굉장히 상관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이게 또 말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다 왔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오늘 제 생각에 누가 결론을 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제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약간 왜 그 보드 게임 할 때 이렇게 뭐 네. 하나씩 빼다가 결국 무너뜨리는 사람이 그렇죠. 다 덤탱이 쓰는 네, 것처럼. 오늘의 젠가를 누가 무너뜨릴까 잘 궁금합니다. 네, 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정말 한 두어 가지 이야기들을 아주 절묘하게 잘 섞어서 이 독자가 따라가면서 복합적인 이 복선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되게 뻔하지 않은. 네, 그런 길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정말 이 작가가 진짜 실력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7년 만에 돌아와서 쓴 작품이니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단순한 추리 소설에 머물지 않고 어떤 문학 작품으로서 그 인간의 내면과 그 본질과 또 문학적 어떤 기교까지도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서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추리 소설 읽게 되면 도대체 범인이 누구야? 후라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바스커빌 가문의 개는 후가 아니라 why,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더 집중하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You're listening to one of the best radio stations around. You're listening to 김태훈의 Freeway. 자, 빌보드 키드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오늘 북구북구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바스커빌 가문에게 책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이제 등장하는 앞서 잠깐 이제 또 소개는 해주셨습니다만 다양한 이제 모습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빌런이라고 하는 소위 악당들의 캐릭터들도 있고 또 주변에서 조연적으로 조연으로 이제 등장하는 어떤 주변인들의 이 하나하나의 캐릭터에 대한 묘사들이 참 뛰어나죠, 작품이.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참 범인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범인 A 군이 A 씨가 네. 처음에 셜록 홈즈한테 이런 사건을 의뢰했다는 얘기를 듣고 런던으로 이 셜록 홈즈를 관찰하러 와요. 그러니까 그거 관찰하는데 뒤에서 이제 마차를 따라가지고 미행을 하거든요. 네. 셜록 홈즈가 그걸 알아채고 그 마차 번호를 외운 다음에 나중에 그 마차 회사에 가가지고 그때 누가 탔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이름도 알려줬다고 해서 우와 완전 잡았다 해가지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셜록 홈즈라고. 또 이제 엄청 재밌는 장면이죠. 셜록 네. 홈즈가 빵 터졌거든요. 네. 이런 것들 이 빌런이 진짜 재밌는 빌런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위트도 있고 그러면서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셜록 홈즈가 나중에 나중엔 정말 이 빌런이 나중에 이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게 살짝 처리가 되는데 저 사람이 계속 살아있으면 내 숙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까 우리 처음 얘기를 할 때 홈즈는 이제 이를테면 루팡은 좀 나쁜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 범죄자니까 루팡은 좀 나쁜 사람들이 좋아한다. 약간 이런 식의 농담 삼아 얘기를 하기도 이전에 했었는데 그런 얘기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 마지막 장면에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사법제도를 못 믿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딱 잡혀가지고 경찰이 딱 수갑을 채워서 가서 이제 재판을 거쳐서 뭐 감옥에 간다. 이걸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넘겨지기 전에 이 악당이 그 늪에서 빠져 죽었을 것이다. 아마도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허리가 되잖아요. 야, 이제 네. 악당 이름만 나오면 정말 다 나온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경찰에 잡힌 것보다 이게 좀 더 좋은 결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으로 봐서 저도 약간 그 현대 사회에는 그렇게 적합적인 인물은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역시나 이제 한 권의 책을 읽어 나가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점. 바스커빌 가문의 개를 읽어 나가다가 박사 씨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럼요. 그런 대목과 이제 마주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책이 가진 어떤 층위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모습으로서 읽혀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 또 그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편적인 어떤 이야기로서 여전히 전해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바스커빌 가문의 개라는 작품이 왜 걸작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자,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작품 중에서 다른 작품 하나씩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저는 셜록 홈즈는 본령은 단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편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편은 다 좋습니다. 뭐 아직도 기억나는 게 6개의 나폴레옹. 6개의 나폴레옹. 네. 너도 밤나무집의 비밀. 너도 만나. 그리고 빨간머리 동맹. 기발하거든요. 기발하죠.
이런 것들을 단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단편 좋아하는데요. 저는 얼룩군의 비밀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어요. 얼룩군의 어렸을 비밀. 때 봤을 때 약간 근데 공포스럽잖아요. 그거. 공포스럽죠.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또한 결론이 이제 살인을 하려고 했던 범인이 오히려 자기가 살인하려고 했던 도구에 당하게 나오는 네.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반사회적인 성향이 그때도 있었던 게 아닐까. 처음 읽었을 때도 그래서 좋아했던 게 아닐까라는 반성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루팡 좋아하시죠? 루팡. 아니, 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 아거사 크리스티 좋아합니다. 저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가 범인으로 등장하는 단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단편 속에서 결국 그 여성이 셜록 홈즈에게 약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물을 먹이고 사라지거든요. 아이린 애들러. 아이니 애들로 네네. 맞아 맞는 것 도난당한 같아요. 편지일 거예요. 네. 그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작품 전체에서 그 이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모든 그 단편 장편 다 보면 약간 여사를 비하하는 듯한 네. 그런 멘트들을 날릴 때가 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셜록 홈즈가 침묵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아주 묘한 여운이 나오면서 이 작품이 끝나게 되는데 사실 이 당시의 분위기로 봤을 때 아서 코난 도일이 그래서 만들어냈던 셜록 홈즈의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라면 작가로서 바로 이 지점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뭔가 세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작품이 굉장히 이질적이었고 셜록 홈즈 작품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아이린 애들러. 네.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죠. 네. 약간 그 이런데 영화에서 나오면 약간 썸 타는 느낌으로 나오죠. 이 여성이.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원작에서도 약간 셜록 홈즈가 약간 예. 약간 썸 타는 듯한. 왓슨의 진술에 의하면 유일하게 그 여성을 할 때는 더 우먼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홈즈가. 더 우먼. 네. 특별한 여자로서 불렀다. 자, 마지막으로 바스커빌 가문에게 한 줄 추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셜록 홈즈, 바스커빌 가문의 개도 그렇고 셜록 홈즈 작품은요. 시간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시간 여행을 경험할 네. 수 있다. 시간 순삭이거든요. 아. 미래가 있습니다. 이 셜록키언다운 표현인데요. 그러네요. 네. 책을 잡는 순간 나는 미래에 도착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 문학적인 수사인데요. 네. 네. 저는 좀 삭막하고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다른 풍경을 상상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 작품을 한번 보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웰컴. 말씀하셨던 어떤 고딕적인 분위기, 네, 황야의 풍경 이런 것들에 푹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 웰컴 투 더 고딕 월드 이렇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북구북구 오늘은 아서 코난 도일의 바스커빌 가문에게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예고해드립니다. 다음 주 엄청 흥미진진합니다. SF 소설의 거장 필립 K. 딕의 작품. 야, 이 블레이드 러너의 그 원작이 됐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바로 이 원작자인데 우리는 특이하게 살짝 비껴가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영화로 만들어서 유명해졌던 마이너리티 리포트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추천해 주신 겁니까? 그건 필립 K. 딕은 아마 저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필립 K. 딕. 네. 과연 SF의 원작은 어떤 모습으로서 우리가에게 또 읽혀질 수 있을지. 사실 SF는 영화로 봤지 원작 본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원작은 보통 그러니까 영화는 되게 긴데 원작은 짧은 경우도 의외로 굉장히 되게 많거든요. 짧고. 네. 아, 예. 그렇군요. 저는 사실은 영화를 안 보고 보통 원작을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다음부터는 저도 꼭 마지막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 북구북구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Freeway.